사람마다 과일에 대한 혈당 스파이크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을에 다이어트를 망치게 하는 과일은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 올려주신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답을 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혈당 스파이크나 땅콩 버터에 대한 이런 얘기가 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메가6에 대한 얘기인데요, 땅콩 버터를 먹는데 오메가6가 많다고 먹지 말아라 이런 유튜브를 봤다면서 저에게 몇몇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지방산 중에는요 오메가3, 오메가6 그리고 오메가9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메가6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메가3와 오메가6와의 이 비율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메가6 지방산은요 세포막 구조 유지 그리고 염증 반응의 조절, 혈액 응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오메가3에 비해서 오메가6가 필요 이상으로 높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체내에 염증이 많아져서 건강에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1대4의 비율로 먹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6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땅콩 버터에 오메가6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땅콩 버터 제가 얼마나 먹으라 그랬죠? 많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루에 2스푼 이 정도 드신다면 우리 건강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나는 땅콩버터 먹는 게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요 오메가3를 따로 나와 있는 것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처방받은 약물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콩버터 드실 때 오메가6의 문제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너무 많이 먹지 말자, 하루에 2스푼 이상 먹지 말자라는 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식후 10분 30분 걸어서 혈당이 떨어지고 있는데 걷기를 멈췄더니 다시 혈당이 올라가요.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식사 후에 혈당 측정기를 부착을 하고 걷고서 혈당을 쭉 보면요 식후에 걸을 때는 혈당이 유지가 되거나 조금씩 떨어지다가 걷기를 멈추면 다시 올라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근육은 혈당을 먹는 스펀지예요. 근육을 움직이면 혈당을 계속 쓰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진 않지만 운동을 멈출 때 다시 혈당을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심각하게 올라가신다는 분들은요 식후 30분이 아니라 그 이상 좀 운동을 하시고요, 운동 강도를 좀 낮추시더라도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체단 지단 순서를 많이 하는데 단지 체단 순서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먹을 때 채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음식을 먹다 보면 또 채소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단백질을 먼저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음식의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다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어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게 제일 나쁜 것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제일 나중에 먹는다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당뇨 없는 사람들이 과일을 먹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사들마다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과일은요 정말 좋은 것이죠. 맛있죠. 그리고 천연 항암제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인이 아닌 비만한 환자 그리고 대사증후군 환자 그리고 당뇨 환자는 좀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일 속에는요 과당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부분이 과일마다 달라요. 또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사과만 먹어도 혈당이 올라간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 정도 먹으면 혈당이 또 많이 안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과일이 어떤 건지를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건강하게 과일을 드시려면요 당도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씹어서 먹을 수 있고 껍질째 먹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갈거나 말리지 말고 생것을 그대로 드실 것을 저는 늘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몽이라든지 오렌지, 레몬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아보카도 이런 과일들은 상당히 좋은 과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도가 높은 과일들 요즘 너무 많죠. 이런 과일들은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과일에 대한 혈당 스파이크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내가 이 과일을 먹었더니 혈당이 너무 많이 오르더라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가을에 다이어트를 망치게 하는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감 많이 드시고 혈당 너무 많이 오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과일 먹고 혈당 한번 재보시면 좋겠고요. 감 조심하셔야 돼요.
식사 후에 걷는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식사 후에 저는 바로 움직이라고 말씀드리고 밖에 나가서 걷고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식사 후에 바로 걸으면 위장장애가 생기는 분도 계시고 배가 아프다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오셔서 천천히 걸으세요.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난 30분 있다 걸을래 하고 앉아있다 보면 점심시간 끝나거나 또 스르르 잠이 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식후에는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어떤 근육이든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다가 속이 좀 편해지면 걸으셔라. 식후 20분 내지 30분 정도부터 걸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꼭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식후에는요, 어슬렁어슬렁 움직이다가 속이 좀 편해지면 걸어라. 배가 안 아프시다면 조금 더 속보로 걸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먹는 것이 나쁘다 라는 의사들도 많이 있고 괜찮다 라는 의사들도 많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알파벳 이름을 붙인 이런 주스들을 먹어라, 건강에 좋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실제로 꼭 그렇진 않아요. 정상인 분들은 이렇게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비만한 환자,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 그리고 당뇨가 있는 환자, 이런 분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야채를 과일과 같이 갈아서 먹는 것은 과일만 갈아서 먹는 것보다 낫겠죠. 야채에는 당분이 없고 갈아도 일부 섬유질이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면 또 야채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좋겠죠. 하지만 굳이 과일과 야채를 같이 넣어서 갈아 먹는 게 몸에 좋을까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하신 분들은 마음껏 하셔도 좋고요. 당뇨나 대사증후군 그리고 비만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 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